네,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역시 쉽게 어떤 3,500선 이상, 3,600선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걱정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중국 지표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이렇게 만나뵙게 네. 됐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네네. 부분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좀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됐어요.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상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가장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아시다시피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진 때문에 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런 매크로 지표 부진을 어떻게 우리가 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된 게 이제 화요일 정도에 CPI 지표가 좀 발표를 했어요. CPI 지표가 YOY 대비해서 1.3%로 상회를 했지만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여전히 부진했던 지표를 좀 발생을 했고요. 알다시피 일단 CPI 직전 예상치 같은 경우 1.4%였는데 전월 침 1.6% 플러스였고요. 10월 같은 경우에 생선식품 가격 하락이 품목이 비교적 많은 상태였고요. 계란과 돼지고기 시장 공급이 비교적 충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치를 어떤 하회를 했지만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에 이제 위안화 신규 대출 발표도 좀 했습니다. 2014년도 7월 이후에 최저치고요. 전력 소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빠진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위안화 대출 예상치 같은 경우에 8천 위안 정도였는데 발표 같은 경우는 5,100 위안 정도. 그러니까는 14년도 이후에 7월 이후에 최저치로 발표했지만은 일단은 계절적 요인과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 욕구 같은 경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시황과 더불어서 좀 부진한 수치까지 발표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M2 예상치까지 같이 발표를 했고요. M2 예상치 같은 경우는 YY 기준 13.2%, 발표 같은 경우는 13.5%. 그나마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나아진 지표.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도 요즘 발표를 했는데요.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YY 기준으로 5.7%, 발표치 같은 경우 5.6%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약간은 부진. 소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정적이고요. 고정자산 투자 정도가 지표 정도가 그나마 구조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흐름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들 바로 좀 공개해 주시고 설명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두 종목을 다시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상해금강국제호텔발전입니다. 차트를 띄울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거래 정지 후에 갑작스러운 상승이 좀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치가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최대의 토종 브랜드 호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상해 디즈니랜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고요. 금강그룹이라는 곳이 회사의 모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영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내년 초에 개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2015년도에서 16년도를 넘어가는 예상 매출 같은 경우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 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수치 역시도 일단 급등해 있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앞으로도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상해 장강 하이테크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통화동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최대 인슐린 생산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인슐린 약품 같은 경우가 품질이 좋고 일단 약품 가격 절하 개혁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해드린 그림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중국의 당뇨병 발병률에 대한 좀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2007년부터 시작된 당뇨병 발병률은 2014년, 14년을 지나면서 꾸준하게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미있는 점은 얼마 전에 2015년도 상반기 매출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인간 인슐린 API 및 주사제 부분이 81%, 그리고 편두통 치료제 부분이 6.5% 정도 나온 수치를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인슐린 쪽 매출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초 정도에 3세대 인슐린에 대한 그 삼상에 대한 역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25.7 위안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인 35 위안까지 일단 보신다면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장강 하이테크에 이어서 통화정보 제약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슈엔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딱 한 가지 빼고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신해면세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